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유창희 대표와 함께 상황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론 뭐 시장이 매일같이 오를 수는 없지만 네. 떨어지면 마음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오늘 양시장, 특히 코스피 쪽에서 낙폭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실 코스피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쉬어가나라고 했는데 물론 뭐 3개월 동안 다시 네. 이 고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은 했으나 오늘 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 요인은 전일까지 올랐던 그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새로운 요소가 있는 것들인가요? 뭐 엄밀히 따지면 가격 부담이 제일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부담. 네. 코스피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한 3월 말 정도, 조금 늦게 본다고 하더라도 한 4월 초 정도서부터 네. 단기 상승 내리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뭐 독일은 이미 한 3주 전, 2주 전에 신고가, 뭐 미국도 S&P 500이라든지 그 다우존스는 그때 동시 신고가, 나스닥이 이제 지난주에 신고가 14,000원을 돌파시켰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승이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다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3,200포인트에서 마감을 한 것은 거의 뭐 한 8%, 7, 8% 정도 지수가 올라온 것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아예 1,000포인트가 넘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지 어떤 심각한 악재가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폭이 큰 것은 네. 엄밀히 따지면 그저께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의 1% 정도 하락을 조정이 나왔죠, 유럽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어저께 뉴욕이 하락을 하면서 좀 같이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오늘 하락이 반영되는 것이지 뭐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근데 사실 지수는 3개월 전후 회복했는데 네.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이 종목들은 3개월 전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이 상대적인 대표적인 종목이 부진했다라는 건데 왜 부진했어요? 가격 부담 덜할 텐데. 이 얘기는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닥스 그리고 미국 다우존스 S&P 500은 이미 신고가를 한 달 전쯤에 네. 그려냈어요. 근데 나스닥은 이제 신고가를 냈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테크주, 기술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반이 된 측면이 좀 있었고 또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오히려 경기 회복,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 쪽은 경기 민감주 쪽, 시크니컬 관련된 종목군으로 좀 주도적으로 좀 변했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쪽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뭐 나스닥에 비교한다라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스닥도 애플이나 이런 걸 보신다라면 뭐 신고가 행진을 그린 것이 아니라 네.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우리나라만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한 5월 초나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된다라면 좀 이제 IT주들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고점 회복 배경에는 테크주보다는 뭐 건설이라던가 금융, 화학 그쵸. 이러한 실적 기대주들이 네. 그 자리를 메워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대표적인 테크주들이 못 가는 건데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요인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다음 달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네. 거죠. 근데 대형주들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벌써부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공매도가 재개를 한다고 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규제를 좀 제대로 조금 수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전과 같은 공매도는 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공매도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워낙에 받쳐주는 매수 대기라든지 이런 게 많았지만 중소형주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만 좀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공매도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때를 난 기다렸어 하면서 막 외국인들이라고 막 기관들이 공매도를 막 할까요? 안 그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게 다시 재개가 된다라면 금융감독이라든지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좀 타이트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과 같은 대량의 공매도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양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걱정할 수 그때는 좀 흐름을 좀 보면서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개시했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난 뭐 폭탄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단기적으로 너무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네. 없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그럼 두 번째, 지금 일본 증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힘들게 하니까 올림픽도 재개될 수 없다. 그 네. 패닉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돌파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콘택트 위주의 포트폴리오 조금 보류하고 아직은 언택트, 또 코로나19 관련주로 가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교육주들이 대거 급등세를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고 네. 뭐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뭐 포장 그리고 교육 네, 오늘도 올랐어요.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 4천 명이 지금 다시 넘어가고 있어요. 뭐 인구 대비로 친다고 해도 일본이 한 1억 명이 좀 넘는 것이 우리나라 5천 명이라면 뭐 일본이 엄청난 우리나라 3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뭐 구분 지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응력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코로나 이슈가 이제 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인도 쪽입니다. 네. 인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중국이 글로벌 생산 기지 아니겠습니까? 거점 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뭐 특별한 호재는 없고 뭐 악재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악재가 가장 시장에서는 먹혀들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뺄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코로나 확진 이런 우려감, 두려움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 하락을 하는 것이지 지금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도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니까 괴려 겁먹지 말자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왼쪽에 보면은 싸게 살 매수 기회일까라고 저희가 잘 알아봤어요. 지수는 빠지더라도 좋은 종목을 잘 미리 줍줍하면 좋습니다. 과연 지금 매수해볼 만한 코스피 대형주 싸게 사시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흐름을 보시면 눌림목 나오면 당연히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IT 업종하고 화학 업종군들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화학 업종군들의 시크니컬 관련된 종목 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오른 감이 좀 있습니다. PR로 따지면 여전히 저평가도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화학주를 좀 보신다라면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조금 소외받은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반도체 가격은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이닉스가 시장이 조정 나올 때도 큰 조정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이 조정이 뭐 내일도 뭐 다시 내일 뭐 시장이 1%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끝 무렵 정도면 뭐 충분히 하이닉스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안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SK하이닉스, 화학 안에서 여전히 저평가인 롯데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으로 정리되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오른 날이 있으면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럼 더 오를 수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은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가볼게요. 한컴일인데 와, 코인 시장을 정말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냥 그쵸? 예. 아로나와 토큰이라는 게 어제 상장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30분 만에 1000배나 올랐대요. 네. 근데 이게 왜 한컴이드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 그 50원에 출발했죠. 50원. 네, 제가 알기로는 50원에 출발했는데 네, 5만 5만 300원인가 네. 뭐 5만 얼마. 지금은 3만 얼마대에서 움직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000배, 그것도 이제 뭐 하루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분, 30분 만에 맞아요. 좀 올랐다 하는데, 네. 아로아죠. 네. 아로아라는 회사가 그 한컴 위드의 자회사입니다. 계열사에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토큰을, 이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상장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어저께 급등세를 보여준 것이고요. 아로아 이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 이제 이 회사가 발행한 비트코인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굴
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 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값어치로 인정을 받는 건데 아로하 같은 경우는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아예 형체가 없는 코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과상화폐 코인의 형태로 상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어저께 급등세 시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주목을 좀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꺼미드는 지금 봐야 되는 뉴스가 일단 요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오늘 급등을 쏘아내렸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2% 상승으로 음봉이 좀 길게 나왔거든요. 네. 대응 전략 세워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분들이라면 그렇죠. 뭐 이런 좋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20% 갭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특히 이제 또 맞물렸던 게 삼성전자인가요? 삼성 어떤 직원이 코인 투자를 잘해서 뭐 400억인가요? 뭐 대박 났다 해서 네. 뭐 은퇴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최근에 보면 뭐 두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또 조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약간 후발주자 형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네. 오늘 대량 음봉이 좀 부담스럽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코인의 연속성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지만 저는 일단 현재 가격 혹은 반등을 준다라면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도 관점이다라고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은요. 실적 개선 기대에 오른 금호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학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열이면 열 다 좋은 게 지금 화학이고 호실적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학의 업황이 좋은가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학, 철강 뭐 엄청난 지금 엄청난, 실적 네.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서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경기가 되게 좋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 체감 경기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산업 시장에서의 경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설사 지금 좀 안 좋더라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화학 업종군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 산업군하고 좀 맞물리는 게 좀 있어요. 네. 뭐 2차 전지든 수소 에너지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더 이 화학 섹터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도 좀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성장 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오늘 금호석유의 경우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1분기 실적이 예상됐습니다. 네. 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금호석유 또 조금씩 올라주고 있는데 금호석유는 무엇 때문에 또 좋을지요? 뭐 금호석유가 제품이 지금 만든 제품들 모두가 지금 시장에서는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또 공급이 부족할 정도예요. 특히 그 라텍스가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상당히 늘어났죠. 그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 자체가 그 공급이 줄어드는 영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호석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 그래서 작년에 화학주들이 다 안 좋을 때 금호석유는 오히려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범용 고무라든지 패널, 체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최대 실적의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감 이런 것들도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 한번 차트 봐볼게요. 오늘 시장 때문에 좀 밀렸어요. 네. 물론 오르긴 했지만 장중에 5%가량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27만 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할까요? 가격 전략은요? 저는 뭐 신고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 1월 달에 올라왔던 것이 약간 이제 경영권 분쟁.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때도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이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일부 있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점 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30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지금보다도 한 10% 정도는 좀 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 목표 주가 30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도 실적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앞서 철강도 살짝 소개해 주셨는데요. 동국제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스코 실적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깜짝 실적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은 또 실적이 잘 나오는지 이 역시도 뭐 인프라 투자 그쵸. 관련해서죠. 네. 뭐 특히 철강주, 뭐 포스코가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그러니까요. 보여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철강주들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 때문에 철강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업체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비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을 못 늘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좀 크게 누리고 있고요.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냉영철 열연 강판 자체가 지난 12월 달에 70만 원, 6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번 4월 달에 가격 상승을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뭐 한 3, 4개월 만에 거의 5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품 가격 상승이 늘어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뭐 동국제강 그리고 뭐 현대, 제철, 뭐 포스코 모두 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규모의 경제라든지 수익성을 늘릴 수 있었던 하나 요인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철강 산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동국제강만의 저는 강점이 궁금해요. 보니까 컬러 강판을 뭐 삼성도 LG도 러브콜을 보낸다라고 네. 하는데 이 컬러 강판이 주력이에요? 아니면 동국제강에 엑기스가 있나요? 일단 동국제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강판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각 업체별로 맞춰가지고 또 제품을 또 재생산, 재가공하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네. 산업재에 관련해가지고 소비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동국제강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정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진짜 그동안 동국제강의 실적을 계속 갉아먹었던 브라질. 브라질. 네, 브라질에 이제 제철소를 하나 인수한 게 있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1조 적자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흑자로 전환됐다. 1조 적자로. 그렇죠. 그러면 적자만 안 봤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의 가치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상승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상승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봐볼게요. 오늘도 8%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올해 들어서부터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적부적인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올랐는데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뭐 동국제가 조금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죠. 조정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8,000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이 끝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19,000원 초반이나 19,000원, 18,000원 사이에서 가격대가 한번 준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23,000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가격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중기 목표 주가 23,000원 제시하면서 28,000원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샵 2034 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